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 비용 정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 결혼식 관련해서 되게 질문도 많았고 비용이나 정보 같은 거를 물어보는 DM도 많이 왔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제서야 정리를 좀 했어요. 우선 저는 일단 플래너 없이 결혼식을 혼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끼리 가격, 비용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가지고 알뜰하게 가성비 있게 결혼식을 잘했다 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정보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서울에서 결혼을 한 친구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플래너를 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결혼식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아예 무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엄청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답답했던 점이 비용에 관해서 뭔가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비용부터 한번 쭉 읊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왔어요. 이 비용에 관한 거를 쫙 읊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식장 대관비 500만 원, 여기에 꽃장식이 기본으로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추가로 1,400만 원어치를 더했고요. 제가 했던 결혼식 식대가 12만 8천 원, 거기 400명 기준을 잡고 식음료 플러스 주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총 식대가 5,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포토부스, 답례품 이런 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더해서 결혼식장 비용만 총 1억 1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했던 본식 스냅 빵원, 본식 영상 90만 원, 아이폰 스냅 53만 원, 그리고 서브 스냅 빵원, 본식 헤어 메이크업 신랑 거 포함해가지고 33만 원, 드레스 빵원, 헬퍼 이모 35만 원, 거들 12만 8천 원, 그리고 웨딩 슈즈 4만 9,500원, 신랑 예복 484만원, 헤어 변형 비용 이제 20만원, 양가 혼주 한복 비용이 140만원, 그리고 혼주 헤어 메이크업 저희는 총 7명 해가지고 71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청첩장 빵원, 모바일 청첩장 19,600원, 제가 신부 관리를 하면서 받았던 관리가 이제 울세라 인무드 리주나를 패키지로 받았어요. 웨딩 촬영 한 달 전에 한 번, 그리고 본식 한 달 전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해서 250만 원씩 2번, 총 500만 원. 그리고 저 웨딩 촬영 빵원. 근데 이제 제 웨딩 촬영은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친구들을 데려가는 비용이랑 숙박비 이런 거를 제가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0만 원. 그리고 양가 어머님 피부과 200만 원. 그리고 양가 식구 예복, 그리고 예식 전날 이제 양가 식구분들 근처 호텔에서 숙박을 해가지고 그거 60만 원, 청첩장 모임 하면서 이제 민석이랑 저랑 둘 다 합해서 한 350만 원, 이렇게까지가 이제 결혼식에 든 비용이고,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추가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 값이 1,500만 원이고 호텔 값이 970만 원, 요거는 이제 하와이만 책정을 했고 이제 그 외에 LA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묵었던 숙소값이랑 이런 거는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들은 금액이 1억 6천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 야금야금 쓴 돈이 많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빵원이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주신 부분들이에요. 제가 협찬을 받은 게 본식 스냅이랑 서브 스냅, 그리고 웨딩드레스, 청첩장, 웨딩 촬영 이렇게 해가지고 약 700만 원 정도는 좀 세이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용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식장은 제가 라움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연예인들이 하기로 되게 유명한 웨딩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안 치고 저는 이미 20대 한 중반부터 하기로 나 혼자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사실 다른 예식장은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사도 안 했어요. 그날 답사하고 그날 계약하고 이렇게 오고 끝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꼭 야외 웨딩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고, 그 라움이 내가 생각하는 되게 약간 동화 같은 결혼식과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예식장을 좀 정해놓으면 그 뒤는 조금 고르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플랜 없이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했던 이유가 하고 싶은 업체들이 딱딱 정해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게 좀 수월했거든요. 기본으로 꽃장식이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쁘긴 한데 조금 더 뭔가 풍성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사실은 꽃장식을 추가하는 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훨씬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결혼식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서 홀을 제대로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추가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워 미팅 때도 원하는 꽃 색깔이나 이런 거를 되게 꼼꼼히 상담을 해 주셔가지고 뭔가 좀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고, 플라워 그 디렉팅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식대는 선택의 폭이 좀 있어요. 10만 원 초반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좀 있는데 양식 B코스랑 A코스 두 가지 버전을 시식을 해봤거든요. 둘 다 너무 맛있었고, 사실 A코스가 뭔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랍스타도 나오고 화려해서 A코스로 할까 고민도 했는데 뭔가 B코스만 먹어도 충분히 너무 맛있고 배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B코스도 충분히 맛있다 해서 B코스를 골랐는데, 그날 이제 왔던 식사를 했던 많은 하객분들도 밥도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80만 원 내면은 포토부스를 추가를 하는데 라움은 그 외부 업체들이 아마 반입이 안 될 거예요. 뭐 답례품도 그렇고 이것저것들이 그냥 라움에서 제휴된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포토부스도 저는 원래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옵션에 있길래 추가를 했는데 한 장은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고 한 장은 저희에게 줘서 이제 누가 왔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포토부스가 있는지 몰라서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포토부스를 추가를 하게 되신다면 꼭 이제 웨딩홀에 사람들을 좀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본식 스냅은 어나더데이라는 스냅 업체에서 이제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협찬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에서 찍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처음에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금도 넣고 작가님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예약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제 이름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릴 테니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결혼식 끝난 후에 업체에 대한 정보 영상을 정리해서 올릴 텐데 협찬까지 해주신다면 저도 너무 좋고 업체에도 홍보가 된다면 너무 좋은 거니까 완전 좋다고 하고 이제 찍어주셨는데 역시나 좋았다. 저는 이제 박은미 작가님이 촬영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정을 진짜 잘해주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 얼굴을 포토샵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포토샵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던 그게 너무 강해서. 근데 너무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만족하고 이제 나중에 친구들 결혼한다고 할 때도 소개시켜주려고 제가 살짝 이제 밑밥을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에도 그 작가님들이 텐션이 굉장히 높으셔요. 아침 일찍부터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지치는데 계속 텐션을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지치지 않고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다. 본식 영상은 오데이오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사실 저는 영상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날인데 화질 좋은 카메라로 예쁘게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남겼는데 살면서 몇 번이나 볼 것 같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상으로 남겼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면 일단 보정본이다 보니까 그 나중에 봤을 때 내 얼굴을 조금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잖아요. 물론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 보정을 또 해주시거든요, 살짝. 전 USB로 받았는데 사실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그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영상만 짧게 봤는데 예쁘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약간 뮤직비디오 같이 찍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이폰 스냅은 비비 스냅 브라이트
퍼펙트 브라이드라는 업체를 이용했는데 아이폰 스냅도 하시면 좋아요. 사진이 좀 빨리 나온다. 그 점도 좋고요. 아이폰이 주는 그 감성 다들 뭔지 아시잖아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약간 본식 스냅 플러스 아이폰 스냅은 좀 살짝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날이 날이니만큼 사진은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좋겠다. 일단 작가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스냅은 놀스냅이라는 업체에서 작가님이 저희를 그냥 선물로 찍어주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게시물 올린 그 결혼식 사진 처음 게시물 올렸을 때 첫 번째 사진이 이 놀스냅 사진이거든요. 요거는 약간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어주시거든요.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비싸면은 비싼 금액이지만 다른 거를 줄이고 나는 좀 이제 사진에 돈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사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본식 헤어 메이크업은 제가 영상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메이크업은 셀프로 하는데 헤어는 혼자 하는데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보니까 업체를 갔는데 에이바이봄이라는 샵에 갔고요. 저는 이제 수희쌤에게 헤어 받고 은비쌤이 메이크업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 확실히 전문가가 해주는 그 퀄리티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은비쌤께서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시면서 진짜 피부 메이크업 너무 깔끔하게 잘 됐고요. 수희쌤 머리도 너무 잘해주셨고 무엇보다 민석이 머리가 너무 예뻤어요, 그날. 사실 신랑 머리는 10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민석이 그날 거의 변우석 머리 해가지고 여태까지 만난 민석이 모습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전 사실 제 머리보다 민석이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드레스는 아르하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용을 했고 아르하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팔로우를 해놨던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 제가 팔로우한 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노린 것 같죠, 제가?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여러 가지 웨딩드레스 업체들을 팔로우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아르하였긴 했어요. 진짜 맹세코. 아르하 이외에도 여러 드레스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르하를 고른 이유가 저는 사실 드레스가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서 청순하면서도 공주 같은 느낌의 드레스를 입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실크 드레스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실크 드레스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나는 뭔가 좀 유니크하고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드레스를 입고 싶다. 그렇지만 너무 비싼 업체는 약간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라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청순한데 어떤 드레스들은 되게 막 힙하면서 유니크한 드레스들도 있고요. 제가 입은 드레스는 오간자 실크의 허리 라인 쪽에 가느다랗고 길다란 리본이 있는 드레스였어요. 그 드레스를 찜해놓고 갔었는데 역시나 예쁘더라고요. 아, 이거 입을 걸 하는 드레스들도 있었는데 사실 제 1부, 2부 때 입었던 드레스들이 저한테는 베스트였던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프로모션이 이제 촬영 한 벌, 본식 한 벌 제가 이렇게 입었잖아요. 요거 2벌 대여가가 110만 원이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2부 드레스는 꼭 입으세요. 사실 그때는 되게 막 귀찮은 거 갔다가도 드레스 입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살면서. 내가 제일 예쁜 날 많이 입어보는 거 추천해요. 나 솔직히 3부까지 하고 싶었어. 3부 드레스를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르하에서 그 거드를 제작해서 팔아요. 이거는 정말 내돈내산 한 거예요. 몸매 라인을 쫙 잡아줘가지고 드레스 입었을 때 그 군살이 딱 안 튀어나오고 되게 예쁘게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12만 8천 원인데 사실 뭐 드레스 입는 날만 거들 입으라는 법 없잖아요. 평소에도 뭔가 붙는 옷 입을 때 이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파는 거들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웨딩 슈즈랑 웨딩 링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웨딩 슈즈는 저는 그냥 에이블리에서 49,500원짜리 되게 저렴한 제품으로 샀어요. 사실 웨딩 슈즈 요즘에 막 진짜 명품 구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게, 저는 평소에 구두를 아예 안 신거든요. 그리고 구두에 대한 로망이 아예 없고 웨딩 슈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 웨딩 슈즈를 고를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제가 구두를 잘 못 신다 보니까 좀 굽이 두껍고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발 삐끗삐끗을 자주 해서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좀 스트랩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았어가지고 그냥 막 지그재그랑 에이블리 막 구경하다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4만 원대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전 이거 4만 원짜리 산 것도 아까워 죽겠어요. 그날 신고 한 번도 안 신었거든요. 크록스랑 구두랑 이렇게 플랫폼 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샀어요. 입장할 때는 구두를 신고 입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하객 맞을 때 이럴 때는 크록스를 좀 편하게 신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웨딩 크록스도 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날 신발 갈아 신을 타이밍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웨딩 크록스 한 번도 못 신었어요. 다음번에 아라 결혼하면 아라 물려주게. 막 구두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크지 않다던가, 평소에 구두를 잘 안 신는 분들이시라면은 저는 굳이 구두는 안 사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웨딩링도 안 했어요. 그 보면은 반지를 끼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커플링이거든요. 민석이랑 저랑 만난 지 한 1년쯤 됐을 때 난생 처음으로 커플링을 맞춰보자 해가지고 맞춘 게 이제 까르띠에 커플링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웨딩링으로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따로 웨딩링을 안 맞췄어요. 근데 커플링 따로 웨딩링 따로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시면은 액세서리를 아예 안 해요. 저는 사실 액세서리 사는 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민석이가 프로포즈 할 때 그 반지 산 것도 저한테 잔소리 진짜 엄청 먹었거든요. 그날 끼고 안 끼잖아. 아까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웨딩링 굳이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물에 관심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진짜 좀 저렴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드레스 비용을 조금 세이브를 했잖아요. 민석이 슈트를 좀 비싸게 주고 있어요. 수트W라는 업체에서 맞춤 제작 수트를 맞췄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드레스는 결혼식 날 입고 평생 입을 일이 없겠지만 수트 같은 거는 잘 맞춰놓으면 그래도 10년은 입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로 맞추자 해가지고 욕심 내다 보니까 이제 총 견적이 484만 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거기 가서 그 원단은 뭐가 이게 고급스럽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그래 올해 입을 건데 이왕 맞추는 거 비싸고 뭐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걸로 맞추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진 것 같아요. 이미 뭐 나간 돈이고, 민석이 결혼식 때 수트가 너무 멋있었고 이제 몸매만 잘 유지를 한다면 꽤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긍정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변형은 이제 체인지 비비드라는 업체를 이용을 했고, 제가 1부 때는 앞머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잔머리만 살짝 나와 있고, 2부 사진을 보면 앞머리가 있어요. 2부 때 드레스를 갈아입으면서 즉석에서 앞머리를 자른 거예요. 빠르게 그날 머리도 되게 예쁘게 해주시고 앞머리도 예쁘게 잘라주셔가지고 저는 만족을 했거든요. 사실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사진이 남다 보니까 이 드레스 뭔가 다른 느낌으로 색다르게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면은 저는 헤어 변형 부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주 한복은 테일러 한복이라는 강남에 있는 업체에서 대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혼주 한복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약간 1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지금 봐도 한복이 막 과하지도 않고 색감도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 비교를 안 해봤어서 이 14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시어머님께서 키가 엄청 크셔가지고 기장 추가 이런 게 이제 맞춤으로 조금 더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한복 피팅을 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날 민석이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민석이 의견도 이제 사진으로 좀 물어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거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오늘 계약을 해도 하고 사진을 찍어가면 안 될까요?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제 혼주 헤어 메이크업은 바이루나라는 곳에서 했고, 우리 엄마, 아빠, 남동생,
민석이 부모님 그리고 민석이 형제가 2명이 있어서 총 7명을 했는데 71만 원이면은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룸이 이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덜 민망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저도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구조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결혼식 당일날까지도 거기 샵에다가 이제 당부를 했던 게, 어머님들 헤어 볼륨 너무 과하게 넣어주지 마시고 너무 막 색조 과하게 올리지 말아달라,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쁜지 그날 또 새삼 알았잖아.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랑 남동생, 남자 형제들도 메이크업 과하지 않게 그냥 진짜 너무 내추럴하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결혼식 하기 5개월 전쯤에 알아봤거든요. 예약을 빨리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이따가 알게 된 건데, 이제 신부 헤어 메이크업을 잘하는 샵들이 또 있고 혼주 헤어 메이크업을 잘하는 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블로거 분께서 정리해 놓으신 그 업체들 중에서 제가 예약을 하고 싶었던 뭔가 여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예약 문의를 드리니까 이미 6개월 이후는 다 차 있더라고. 예약 경쟁이 되게 심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잡아지면은 저는 드레스나 뭐 웨딩 촬영도 촬영인데 헤어 메이크업, 혼주 헤매 이런 거 조금 데모 받아보고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첩장은 오늘카드라는 업체에서 이제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청첩장은 엄청 심플한 디자인, 사진 엽서 같은 디자인을 했는데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굳이 폰트 안 들어가도 그냥 사진처럼 딱 만드는 것도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받는 친구들도 다 너무 예쁘다고 해주니까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은 이제 퍼스트레터라는 업체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뭔가 제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고 막 컬러나 이런 것도 내가 다 고를 수 있고 이래가지고 좋았었는데, 잘했네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웨딩 촬영. 웨딩 촬영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2월 달에 프로포즈를 받고 4월 달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용한 그 포레스트랩 블란도 패키지가 사실은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 얘기를 하기 전부터 그 포레스트랩 대표님께서 제주도 스냅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웨딩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업체 작가님과 대표님이 시간을 빼주셔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제주도 스냅 촬영은 정말 추천해요. 제가 한 25살 때부터, 그때는 제주도 스냅이 지금 같은 감성은 아니었는데 그 제주도 스냅이 이제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제가 사실 제주도 스냅을 너무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예식장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저는 야외를 좋아합니다. 푸릇푸릇한 거 있죠. 제가 그런 풀꽃 감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사진 찍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 자체를 좀 싫어하긴 하고요. 민석이는 저보다 더 싫어하고요. 야외 공기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막 장소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것도 다 엄청 추억이고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주도에 간 것부터가 너무 좋고요. 제주도 날씨가 그때 또 너무 좋아서 그것도 좋았고요. 저희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어디에 길가에 차 세워놓고 아무데나 풀숲에 들어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웨딩 촬영해도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야외 스냅을 꼭 찍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도 했어요. 포레스트랩이랑 블란도 패키지를 이용하면 제휴돼 있는 부케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스튜디오 촬영을 할 수 있게 한쪽 벽을 되게 이렇게 흰 벽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원한다면 이런 깔끔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 웨딩 사진 있죠? 요거 요 사진이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나 스튜디오야 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저런 깔끔한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는 협찬을 받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듣기로는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촬영, 헤어 변형, 남자 수트, 부케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과 별개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하는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아라랑 범석이랑 같이 갔잖아요. 아라랑 범석이의 비행기 값이랑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머무는 숙소도 조금 좋은 데로 예약을 해가지고 돈이 조금 더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막 찍은 브이로그도 보면은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했던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지 질문을 좀 받았는데 제일 많았던 게 결혼 준비하면서 민성님이랑 다투진 않으셨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다툰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결정을 했고 어떤 거는 민성이한테 의사도 안 묻고 그냥 다 했어요.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게 된다라는 게 신랑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나 혼자만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싸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좀 그거에 무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민서이가 잘 따라가 주니까 사실 걔가 의견을 그렇게 크게 많이 내지 않아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좀 편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라움을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민서이가 나는 야외는 싫어. 우리 실내에서 하자 라고 했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 충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서이가 야외가 싫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민서이는 약간 조명을 받아야 잘생긴 얼굴이라서 아 근데 나 야외 가면은 막 피부도 막 요철도 보일 것 같고 나 햇빛 있으면 눈도 잘 못 뜨고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외 예식에 대한 그 고집이 좀 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군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그냥 신경을 안 쓴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그래서 민서이가 실제로 눈을 좀 못 뜨긴 했어요. 저희가 좀 아침 예식이었다 보니까. 하지만 예뻤으니 됐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민성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줘서 너무 좋았고 민성이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되게 단호해요. 제가 이제 막 꽃장식 같은 거 추가하고 싶을 때도 민성이가 없었다면 이것도 할까요? 그럼 이것도 할까요? 이러면서 좀 가격이 많이 추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성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주고 어느 정도에서는 딱 이제 여기까지 그만 이렇게 잘라줘서 뭔가 더 쓸 수도 있었던 돈을 약간 이제 덜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것도 드라마랑 영화가 너무 사람을 망쳐놨어. 막 예비 신랑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한눈에 반하는 그런 클리셰가 발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민성이는 아니다 싶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오케이 하고서 바로 갈아입고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민석이 입에서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면 합격인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좋았어요. 다 괜찮다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 내 팔뚝이 어떤 드레스가 얇아 보이고 내 이미지가 어떤 게 더 잘 어울리고 내 피부가 어떤 게 더 하얘 보이는지 제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다면은 좀 더 짜증이 났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드레스를 고를 때 민석이랑 아라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남자의 시각, 여자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갔었으면 다른 드레스를 골랐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둘을 데려간 거는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힘든 점도 딱히 없었던 게 뭔가 나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플래너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다양한 선택지를 받을 수 있고 스케줄도 조정을 해주시고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저는 사실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도 좀 많이 하고 찾는 거를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것도 딱히 어려운 점이 없었어서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굳이 플래너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딱히 없었고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내 인생에서 내가 알았던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늘 예뻐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뭔가 그런 압박감? 그리고 잘한 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한 거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드레스
너무 잘 익은 것 같고 모든 스냅 다 만족했지만 특별하게 놀스냅에서 필름 사진을 찍어주신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웨딩 촬영 제주 스냅 찍은 거 너무 잘했고 다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웨딩 슈즈 안 한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진짜 애물단지 될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회한 거는 이제 민석이 수트가 잘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었으면 조금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잘 입으니까 됐죠. 얼마 전에도 뭐 사진 찍는데 딱 그 수트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4만 원은 좀 비쌌다. 그리고 다양한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으면 2부 헤어 하는 거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살짝은 아쉬웠던 거는 다음 예식이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드레스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앞머리도 저는 잘랐고 머리도 묶어야 되고 막 그리고 스프레이 뿌려놓은 머리도 조금 풀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2부 식사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릴 시간이 조금 살짝 부족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빨리 끝났으면 어땠을까.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막 인사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첩장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던데 사실 저희는 홀이 엄청 큰 홀은 아니었어요. 최대 인원이 420명까지였는데 부모님, 지인들이랑 친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식장을 잡은 후에 이거 약간 예식장이 좁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른들 지인, 친척 해가지고 200명, 민석이랑 제 지인 해서 200명 이렇게 해서 400명을 채웠는데 그 원래 아시죠? 좀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친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이 없는데 민석이는 아직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친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석이 지인 150명, 제 지인 50명 정도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나이가 먹다 보면은 지인들이 조금 걸러지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계속 보겠다 안 보겠다라는 기준이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결혼식에 나를 불러줬던 사람들한테는 모두 청첩장을 돌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주변에 아직 어린 동생들도 많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일하면서 자주 보거나 앞으로도 볼 일이 이제 많을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돌렸어요. 되게 애매한 게 청첩장을 내가 주면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안 주자니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결혼식 가고 싶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준 친구들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건 이제 너무 고맙게 와주면 너무 고맙지 하고서 청첩장을 돌렸거든요. 제가 청첩장을 보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적당하게 잘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청첩장을 안 돌려서 뭔가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그냥 다 너무 축하를 해줬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었는데 괜한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볼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식에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갈 만한 사람들 딱 그 정도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식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은 뭐 결혼식 해도 어차피 축의금으로 다 메꿔지고 남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움이 가성비? 그런 홀은 아니라서 사실 저는 남진 않았고요. 택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라움이 연예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나 보다 라고 하고 저도 이제 무슨 할인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분들이 할인을 받는지는 저는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단 그 1원도 할인을 받은 건 없고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저는 메꿔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식장 비용만 1억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도 한대요. 그냥 양가 부모님께서 받은 축의금도 우리가 다 가져가고 그걸로 결혼식 비용을 내고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들어온 그런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제 약간 도와주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메꿔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꽃장식이랑 이런 게 들어가고 식대도 조금 비싼
예식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조금 가성비가 더 좋은 웨딩홀을 찾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막 무리하고 싶지 않다면은 예식장에서 많이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용했던 업체들과 결혼하면서 들었던 비용 정리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사실 결혼식은 본인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 좀 성대하게 하고 싶다라고 뭔가 그런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적당한 선에서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사실 발품 팔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뭐 잘한 결혼식, 못한 결혼식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린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결혼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